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리얼스토리의 부사한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31세 미혼 여성이시고 최근 2년간 살이 급격히 쪘다고 하십니다. 자, 30대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대사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점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대사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고 회식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다이어트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2년간 살이 급격히 쪄서 9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식생활은 끼니를 걸을 때가 많고요. 아침에 늦잠을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밀가루 음식과 맵고 짠 음식, 과자를 좋아하고요. 운동도 주 3회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생활 습관의 특징이 몇 개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고 계시고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다든지 점심과 저녁이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밀가루, 과자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분의 인바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은 60.2kg입니다. 우리가 표준보다 지금 조금 더 벗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골격근량은 체중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 체지방량은 18.4로 지금 가장 까만 막대가 좀 많은, 지방량이 많은 상태이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바디에서 C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이 대부분 이러한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골격 근량이 가장 높은 게 가장 좋지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C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MI 지수가 24.5. 자, 까만 막대가 조금 더 많죠. BMI 지수의 기준은 23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이 초과하게 되면은 비만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이 비만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5가 넘어가면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부둘레는 77.6. 우리가 복부 비만의 기준은 8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복부둘레는 78.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내장 지방이 8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균형형에서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6, 7 정도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8 정도 약간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BMI 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BMI 지수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BMI 지수란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지방 지수입니다. 이것은 1895년 미국 메트로폴리탄에서 고객의 키, 나이, 체중 등을 작성한 신장 체중표로 시작해 정상 체중 범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체중 가입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받는데 사용되었던 체중표입니다. 이후 1983년 판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를 대신해 나타난 게 BMI입니다. 그래서 BMI 지수는 비만의 척도, 즉 통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에서 23이면 정상, 23에서 25면 비만 전 단계, 25에서 30은 과체중, 30에서 35는 중등도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BMI 지수의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자신의 키에서 몸무게를 2번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 주의를 보면 키가 169, 몸무게가 52입니다. 쯔위의 BMI 지수는 52 나누기 1.69 나누기 1.69 하시면은 18.2가 나옵니다. 18.2는 저체중에 해당되는 지수입니다. BMI 지수는 비만만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주로 비만 동반 질환 이완율 조사에 사용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BMI 지수는 건강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분은 2018년 8월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살이 찌셔서 9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고 주 3회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잦은 회식 자리 때문에 운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3개월 뒤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중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60.2kg에서 49.8, 약 10kg 감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도 18.4에서 11.9로 표준으로 돌아오셨고요. 비만의 척도화되는 BMI 지수는 24.5에서 20.4로 감소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I 지수는 23이 표준입니다. 2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날씬한 연예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지방 레벨도 8에서 4까지 많이 줄였는데요. 내장지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6개월 뒤에 연락을 드렸더니 유지를 매우 잘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비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든든하게 식사하셨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셨는데 살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는 밤사이 쉬었던 뇌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점심, 저녁의 폭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중장년층은 근육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7년간 조사한 결과 하루 세끼 식사 중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이들의 BMI 지수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아침을 든든히 먹음으로써 간식거리를 잘 찾지 않고 포만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고 간식을 거르는 것이 체중 증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고 GFD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GFD란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라고 해서 밀과 보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최소 2주 이상 제한하는 겁니다. GFD를 통해 내장 지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었는데, 글루텐은 불용성 단백질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장에 달라붙어서 대사를 방해하고 식욕을 조절하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식욕 조절에 실패하면 더욱더 폭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위가 늘어나서 식욕 조절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비결은 맵고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매운맛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섭취하도록 식욕을 돋웁니다. 과도한 매운맛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몸속에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근육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이 생각나실 때는 삶은 고구마, 요플레, 저지방 우유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셔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아침을 배불리 먹었다. 둘째,
GFD,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했다. 셋째, 맵고 짠 음식을 줄였다입니다. 이분은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체중을 줄이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낮이 바뀌어 운동도 못하는 40대 여성의 다이어트 리얼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이어트 리얼 스토리의 부산이었습니다.